대한민국은 토건공화국이다. 대선 열풍이 몰기 시작하면서 성남의 대장동 관련된 게이트가 터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또 초미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도시형 생활주택이 상당히 많은 관심이 모아지면서 건설사들만 배를 불리는 것이 아니냐, 되게 기록적인 수익률을 보이고 서민들이 상당히 허탈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게 원래 소위 말하는 1인 가구를 네. 대상으로 하는 어떤 소형 주택입니다.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원룸 이런 걸로. 그렇죠. 원룸 네. 타입인 거죠. 정확하게 도시형 생활주택. 네. 한 공간 내에서 원룸, 원거실 그런 네. 타입입니다. 네. 50평방미터 이하로 짓게 되어 네. 있습니다. 정확하게 전용 면적이 15평 정도 되는 거죠. 네. 그 도시형 생활주택 요즘 1인 가구가 많으면서 특히 젊은 2030 세대들이 상당히 많은 이주를 하고 있잖아요. 네. 어떻습니까? 도시형 생활주택 그 부동산적인 측면에 있어서 이번 부동산 상승기에 상당히 많은 상승세가 있었나요? 우선 이게 건설사들이 네. 최근에 이쪽 도시형 생활주택 쪽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네. 뭐 대형 건설사들, 포스코 건설이라든지 그런 쪽 뛰어들고 있는데 그 이유가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아, 도시형 생활주택은 예외로 예. 돼 있군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저 어디야? 네. 반포, 네. 포스코 같은 경우가 리체비일 같은 경우가 분양가가 평당 네. 7,990만 원입니다. 평당 7조 거의 8천만 원이네요. 그렇죠. 8천만 원이죠. 도시형 생활주택이 벌써 이렇게 시세가 올랐나요? 올랐다기보다도 말씀드렸듯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으니까 의도적으로 수익을 많이 남기려고 분양가를 높이는 걸로 판단됩니다. 그럼 단순 계산하면 8천만 원이 있어도 1억이 좀 안 되는 돈이 있어도 반포에서는 한 평밖에 땅을 못 사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참 허탈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그 시장 상황을 모르고 공급에만 이번에 그 문재인 정부는 상당히 치중을 했어요. 예. 부동산 상승세를 누리기 위해서 규제로만 상당히 예. 많은 시도를 했다가 결국은 실패로 예. 지금 마무리가 된 거죠. 사실상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우선 그 정부 쪽에서 사실 정부 쪽에서 얘기하는 정책 당국자들이 항상 이렇게 뭐 공급이 딸린다, 네. 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사실 뜯어보면 공급은 넘쳐납니다. 아, 그래요? 네. 어. 전체적으로 뭐 수도권, 서울 지역으로 봤을 때 공급은 넘쳐납니다. 그런데 한국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배불린 효과라고 했습니다. 네. 쉽게 얘기해서 가격이 비싸면 네. 더 부자들이 더 그 물건을 구매하고자 하는 겁니다. 아. 쉽게 얘기해서 명품이라든지 네. 뭐 아주 귀한 뭐 또 포도주 와인이라든지 네. 그런 중에 더 구매를 하려고 합니다. 한국에서 했던 것, 특히 강남 부동산 시장에서는 가격이 비싸면 더 수요가 넘칩니다. 네. 또 반대 측면으로는 기편제라고 있습니다. 가격이 떨어지면 더 이상 이렇게 수요가 몰리지 않습니다. 극히 양극화되어 있다는 거죠. 기펜제는 무슨 뜻인가요? 쉽게 얘기해서 가격이 떨어지면 네. 더 소비를 안 한다는 거죠. 네. 과연 돼지고기하고 소고기가 있었을 때 돼지고기 가격이 떨어졌을 때 돼지고기를 안 먹고 네. 소고기를 먹는 어떤 소고기를 구매하는 어떤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저 같은 서민들은 돼지고기 떨어지면 돼지고기 사는데 그렇지가 않나 봐요. 예. 예. 그럼 오늘 뭐 이 시간에서 잠깐 용어 정리를 한 배불린 효과, 예. 그다음에 기펜제. 기펜제 예. 두 가지 용어 들어보셨습니다. 자, 정부의 토건 정책이 결국 부패로 연결되기도 한다라는 역사적인 우리 역대 공화국들 보면 이런 비리 게이트가 상당히 건설과 맞물려서 큰 대규모 이런 재개발이라든가 많은 비리 사건들이 터졌는데 이번에도 뭐 그런 뭐 비슷한 전조 증상이 있나요? 이번 사실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경우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최근에 터진 거기 화천대유 사건, 네, 하천대유. 예, 부천 대장동 프로젝트죠. 그 같은 경우에도 땅 매입은 공공에서 성남시에서 했지만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시행사라든지 건설사들이 많은 떼돈을 벌이게 됐다는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발표된 자료들을 보면 네.
대장동 시행을 했던 그 시행에서는 수익률이 11만 %라고 그렇게 보도가 되는데 뭐 예. 어마어마한 이건 수익률이 아니라 정말 로또 잭팟이 터진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가능한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저기 어디 뭐라고 해야 됩니까? 우리나라 전체 GDP에서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15% 정도 됩니다. 네. 그런데 뭐 일본 같은 경우에는 8%, 미국 같은 경우에는 7% 정도 됩니다.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높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좀 경기가 이게 다운됐었을 때 경기 부양 차원에서 건설업종을 이렇게 의도적으로 이렇게 부양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게 또 정치권하고 맞물리다 보니까 뭐 지난 4.3 보선 때도 여권이 피하게 된 게 그 LH 쪽 사건 때문이었고 최근에 또 대장동 사건이 터졌는데 이 한국 사회에서 부동산이란 건 소위 말하는 영린입니다. 영린이라는 게 뭐 임금의 노용을 얘기하는 건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런 민심, 네. 노용 민심을 좀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 우리나라 국민들이 대부분 크게 분노하는 부분이 자식들에 대한 교육 문제. 예. 여기 상당히 많이 민감했었죠. 그래서 지난 조국 예. 사태와도 관련된 국민들의 분노가 크게 일었었고 또 하나의 또 영린이 결국 이 부동산 문제잖아요. 그렇죠. 이 부동산 문제 어떻게 이번 화천대유 사건 크게 정치권에 큰 그 쓰나미가 될 것 같은 조짐이 있나요? 어떠세요? 아까 지적하셨듯이 사회자님께 지적하셨듯이 부동산 문제가 영린이죠. 영린이고 또 하나의 문제가 교육 문제 그리고 네. 부동산 문제. 그 진보 사회학자인 강준만 교수가 전북대 네. 강준만 교수가 이런 식으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가장 큰 계급 투쟁은 입시 전쟁이라고. 네. 결국 좋은 지위를 찾기 위해서 좋은 대학에 가는 어떤 그런 부분이 가장 큰 계급 투쟁이라고 지적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어떤 그런 부분 부동산. 네. 이 둘이 한국 사회의 영린입니다. 네. 사실 뭐 대장금 사건 같은 경우가 지금 뭐 유력 대선 후보가 관련돼 있다는 식으로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네. 제 뭐 아주 정치적인 어떤 그런 부분일 수도 있는데 나름대로 일각에서는 이게 뭐 좀 정치적인 파급력이 클 것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과거 그 노태우 정부 시절에도 일산 분당 개발과 관련돼서 어마어마한 로비와 그 게이트들 사건이 터졌었잖아요. 매년 정권 때마다 이런 그 부동산 게이트 사건이 안 터진 적이 없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 중산층 서민들은 상당히 허탈해합니다. 이번에도 발본색원에서 이번 대장동 게이트 한번 끝까지 저희 풍문레이더가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